부회장이시고요. 그 다음에 가족협의회 유경건 집행위원장입니다. 간략하게 저희들 고소고발 경과 과정을 짧게 서너 줄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에 대해서는 기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니까 굳이 설명 안 드리고, 저희들이 2019년 11월 15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54,416명의 고소 고발인 가족분들을 포함해서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했고, 2020년 2월경에 해경 지휘부 11명인데 실질적으로 10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천구 함장 같은 경우에는 지휘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2020년 2월경에 불구속 기소했고, 제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1년 동안 재판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이 1월달에 최종적으로 이 재판에 대한 어떤 의미를 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피해자로서 법정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2018년 4월 16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구조본부의 지휘자들이 구조의 구체적인 지휘를 하지 않음으로써 303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하신 분들은 304분이긴 하지만, 아마 세월호 급선의 과정에서 사망하신 양 교사님에 대해서는 뺨으로서 303명이 되었습니다. 그 재판에 대한 판단을 오늘 하게 된 것이고요. 법률 대리인으로서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당연히 기소해야 될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 전혀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그 기소에 대해서 해경 지휘부의 1, 2, 3 정장과 공동 책임이 있다라고 이미 대법원에서 공동 책임에 대해서 인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시간이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공동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지점이고요. 두 번째, 오늘 판결 내용에서도 재판장님께서 1시간 반 이상에 걸쳐서 설명하신 수많은 내용들의 의미 있는 내용들은 해경 지휘부가 그 당시에 국민의 생명 안전에 대해서는 구조 지휘해야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1, 2, 3 정장이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거나, 혹은 진도 VTS 교신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라거나, 그리고 응급구조 항공구조 헬기 출동한 TRS의 통신 상태가 잡음이 많이 섞였다는 이유로 아쉬움은 남지만 법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그런 시기라면, 그런 판단을 한다면 향후에 참사가 일어날 때 현장에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그리고 통신 수단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지휘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면죄부를 줄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판결문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이 되면 검찰이 반드시 항소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판결 내용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 판결대리인단 입장을 발표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 재판과 관련된 재판 진행 사항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우리 가족협의회 김종기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혹시나 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앉아 있었는데 너무 괴로웠습니다.
1시간의 골든타임이 있었고 그 골든타임에 현장에서 제대로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세월호가 그렇게 빨리 침몰할지도 그 안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을 줄도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 요원이 왜 있고 지휘부가 왜 있어야 됩니까? 지휘부란 모름지기 현장 파악을 지시하고 파악된 현장 상황에 따라 지시를 하고 구조를 지시해야 되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1시간 동안 제대로 된 보고가 없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라는 지휘부가 아닙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피의자를 대변하는 듯한 재판 결과는 우리 가족분들만 아니라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피의자 면죄부 주기 재판은 앞으로는 다시 열리지 않아야 될 것이고 이후에 우리 가족협의회와 국민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유경건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사지라는 이름이 아깝습니다. 총 17개의 수사 과제 중 단 5가지만 기소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오늘 이 재판 모두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특수단이 자초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발생과 구조 과정과 수습 과정, 그 이후 진상규명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함께 원인 규명하고 책임을 찾는 그러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모든 것들 다 무시하고 스스로 무혐의 처분해놓고 그리고 단지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만을 놓고 따졌던 특수단, 그런 부실한 수사, 결국 오늘 재판 결과를 특수단 스스로 자초했다는 점. 따라서 검찰은 기존에 제기했던 모든 수사 과제에 대해 다시 재수사해서 종합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의 결과를 뒤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이미 2015년에 대한민국 법원은 당연히 살아야 했던 303명이 해경이 잘못해서, 정부가 잘못해서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그 지휘부를 넘어 컨트롤 타워에 쌓였던 정부에까지 물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세월호 참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희생당한 것이 아니라 살아야 했는데, 사는 게 당연했는데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사회가 모두 알았고 그리고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는 아쉽고 안타깝지만 죄를 물을 수 없다, 즉 불가항력적인 희생이었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자신들이 내린 세월호 참사의 본질과 성격을 청렴으로 뒤집음으로써 이제 모든 국민은 위험에 처하면 스스로 탈출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구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오늘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달 전에 특수단 수사 결과 보셨죠? 우리에게 그렇게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수사해달라고 진상규명해달라는 우리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수사 결과 지켜보겠다고,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나서겠다고 약속해서 기다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특수단 수사 결과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상규명하겠다는 약속은 왜 하신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진상규명하시겠다고 약속한 겁니까? 이억돌이 수사, 이억돌이 재판이 이렇게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데 무엇으로 진상규명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신 겁니까? 지금 당장 그 약속 어떻게 지킬 것인지 말씀하십시오. 우리 다 죽어 나약빠지기 전에 제발 그 약속 어떻게 지킬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발. 이상입니다. 네.